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풀었어? 줘. 뭐 하고 있어? 뛰자마자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어렵다고? 너무 어려워요. 어? 이건 아니잖아. 좀 많이 짚고 풀었어요. 잘 봐도 모르겠어요. 아, 이것들이 진짜. 정말 압력 얼마나? 압력 얼마 안 돼. 40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너 열심히. 지는 거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무 어렵게 냈나? 아이, 어려 이게, 야, 이 정도, 배우면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닌데? 아, 이 정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미안해. 미안합니다. 응? 진민이 거 어디 갔지? 진짜 에바가. 진민이 거 어디 갔지? 태호 몇 점이야? 종환 몇 점이라고? 태호 몇 점이야? 정렬이 몇 점이라고? 나 2점. 나 1점. 어? 뭐야? 아, 그거 뺄 때 딸려갔나 보다. 근데 100배를 해도 소모가 안 되네. 기다려봐. 뭐라고? 1번 맞았어? 1번 맞았어. 1번. 야, 갖다 줄게. 아니야. 네. 20 조용히 칼로리. 하고 있어, 조용히. 20 칼로리 8g이잖아. 10g이잖아. 1g. 그치? 터졌네. 이거는 좋은 데이터가 얘네들 평균을 계산하는 거 하면 평균 역시 0.1mm. 쌤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와, 평균보다 0.1 낮다. 깐깐하시네. 간단합니다. 이거 3,140. 어. 너 3번 맞았어. 3번 아니야. 2번 맞았어. 아, 3번 맞았어. 3번 맞았어. 번을 맞았다고? 3번 맞지? 아닌데 왜 갑자기 시간이 나거든. 좋아하나. 너가 아무리 뛰어봤자 제자리 모형이야. 아니잖아. 472. 나 역사 100이야 이 새끼야. 84야 나. 평균 몇이에요? 평균은 높아. 뭐라고? 평균은 높아. 이제 평균 몇인데? 아니 종환이 평균이었다고. 뭐? 너 평균. 나 8. 뭐 쉐드를 켰냐? 나 혼자 씨. 역사 빼면 99점인데 나도 그렇게 따지고 나도 기가 빼면 나도 95점인데. 역사 빼면 99점인데 역사에 내 관련돼. 인생의 한이다. 솔직히 도덕은 빼도 되지 않냐? 도덕은 빼도 되지 않냐? 도덕은 약간 어렵긴 해. 그냥 좀 도덕 작정은 어렵긴 해. 개 어려울 것 같아.
어떤 애 좋아했는데 이제 다 저랑 불렀다니까 존나 절규하는데 책상 치고 난리 났더니 수행 어떤 애가 못 봤다고 갑자기 가슴 뜯으면서 막 이슬하면서 지나갔더니 아 배고파. 다시 풀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풀수 있으면 풀어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 이거 풀려요. 풀 수 있어요. 갑자기 시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응? 일 번 힌트 드릴게. 이게 1번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고체인데, 현재 20도에서 1000도까지 만드는 거잖아. 근데 1000도가 됐을 때 고체예요, 액체예요? 1000도씨의 액체로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20도씨라고 잡고 여기가 1000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어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해봐. 요걸 Q1, 요걸 Q2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하면 Q는 Q1하고 Q2일 텐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이 시간 알죠? 그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이 온도 변화가 되겠죠. 이만큼 하면 여기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부분. 요 부분에 주는 열은 어떻게 구해요? Q2는. Q1은 이렇다 치면 Q2는 이게 뭐예요? H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잠열, 수문열 1g당 또는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1kg당 얘를 완전히 녹이는데 드는 열 또는 완전히 기체로 만드는데 드는 열, 그게 상태 변화에 드는 열이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량만큼 더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열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도씨에서 여기 1000도씨 액체까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4번의 혹시 답이 491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이번에 답이 소수점이에요. 수심이랑
나와요. 소수 좀 넣어. 이번에 19번에 730 아니죠? 몇 번에? 2번이요. 아니야. 2번에 36.9예요. 제 1번 숫자가 좀 커요. 커요. 3으로 시작해. 아, 죄송합니다. 틀리지?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네. 니네 실력이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니네 잘하는 거라고. 절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 4번에 50g이에요. 그렇죠. 일본에 3140개 나왔어? 3으로 시작한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해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해봐. 이 H는 뭐예요? 얼마예요? 거기에서 20칼로리 per gram이죠. 그죠? 지금 단위를 전부 다 칼로리 per gram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3140. 그렇게 나오고 거야. 그럼 2번도 풀 수 있겠나? 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번 힌트 줄게. 자, 이게 뭐냐면 봐봐. 2번 푸는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지금 50도씨 물 9kg이라고 되어 있죠. 9kg. 9kg. 50도씨 물 9kg은 여기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50도씨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도씨 얼음 1kg을 넣는다고 그랬죠. 1kg을. 1kg을 넣어가지고 얘랑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지? 물의 온도가 몇 도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얘랑 뭘 섞었다라고 생각할까? 얘랑 섞었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건 뭐예요? 0도씨 물이죠. 0도씨 물 1kg하고 50도씨 물 9kg을 섞는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이걸 넣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지? 이만큼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거 똑같잖아. Q1하고 Q2. 계산하면 요 지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계산에다가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요? 요만큼 올라가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만큼의 열이 무엇과 같아야 돼? 얘가 잃는 열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잃는 열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러봐. CM 델타 T잖아, 기본은. 얘가 잃는 거는 C, M 델타 T니까 C는 1이고, 물이니까. 그 다음에 M은 지금 보니까 단위가 다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잖아. 그지? 그러면 킬로그램 그대로 써도 되겠네? 그럼 9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야? 온도 변화 50 마이너스 T. 그지? 요게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 Q1, 여기 Q2, 여기 Q3와 같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Q3만 이제 니네가 생각해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1번 풀 줄 알면 2번도 풀 줄 아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T가 들어간다, T. T 빼기 0이니까 T가 들어간다.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요거를 이제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여보, 이제 다 이해가 되시나? 지금 연필 없어? 왜 목탕 연필 가지고 그래 쓰고 있어? 좀 필기구를 좋은 걸 써. 네가 뺏어갔어? 필기구 좋은 거 쓸수록 잘 풀립니다. 진짜 그게 있어요. 좀 잘 써질수록 이게 영감이 잘 떠오릅니다. 실제로 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허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필즈상 수상한 사람인데, 필즈상은 이제 수학계에서 노벨상 같은 상이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탔죠. 그 사람도 분필 같은 것들을 되게 좋은 걸 선호해요. 알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필 이걸 써야 영감이 더 잘 떠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필기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구도 여러분들 써보고 좋아하는 걸 가지고 쓰세요. 그게 필기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빠르게 나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걸리거나 끊기게 되면 이 영감이 좀 떨어져요. 착상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너무 그냥 몽당연필 쓰지 마시고 옛날에는 몽당연필 이런 거 볼펜 뒤에 끼워가지고 막 아껴 쓴다고 막 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좋은 거 쓰세요. 알겠죠? 자, 요거 풀립니까? 지민아, 요거 식 다 써봤니? 저 Q3를 Q3? 자, Q1부터 한번 해볼게요. Q1은, 자, 여기 따로따로 적어 드릴게요. Q1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CM 델타 T입니다, 그냥. 요 수평한 구간만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얼음이, 비열이 다르죠? 물하고. 그러면 얼음의 비열을 넣어줘야 돼요. CM 델타 T니까 0.5 곱하기 질량이 1kg 곱하기 그 다음에 요 10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온도 변화 10 델타 T. 그 다음 Q2도 한번 볼게요. Q2. Q2가 요 수평 부분이니까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융해열이 80인데 이게 1kg이니까 요거죠? 1 곱하기 80. 그죠? 그럼 Q3 한번 봅시다. Q3는 자, Q3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럼 이미 물이 됐어요. 물의 비열은 얼마야? 1이지, 1. 물의 비열은. 그 다음에 질량 1kg이죠. 그죠? 얼음이 녹았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T에서 0을 빼니까 T죠. 이거예요. 이거 다.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접. 어려운 문제 내니까 집중력들이 좋네. 오히려. 예? 네, 일단 틀리더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그게 더 좋아지네.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3번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래프만 딸락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5분, 15분, 여기가 20분, 돼 있고, 온도가 T다, 여기가 0이다.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T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주어진 게 시간과
융해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구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 구간. 요걸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열하는 그 열량은 시간에 비례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1분 동안 주는 것을 1분 동안 준 열을 만약에 Q라고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나 준 겁니까? 10Q만큼 준 거죠. 그죠? 10Q만큼 준 게 무엇과 같다? 질량에다가 융해열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어요? 요 부분. 준 열은 얼마입니까? 5Q죠. 5Q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죠? 물이 됐죠? 처음에 얼음을 가열했지만 여기서 놓고 여기서부터는 물이니까 비열이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T네. 연립하면 되겠네. 그죠? 5Q는 40M이죠. 그죠? 40M은 1 곱하기 M 곱하기 T니까 T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뭐예요? 똑같지요? 요 수평한 구간에서 우리가 열을 구하는 것은 저렇게 구하면 됩니다. 저기 Q2처럼. 그럼 이제 4번 힌트를 또 드려야지. 4번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4번은 뭐냐면은, 풀고 있나? 풀어보고 있나? 이거 맞아, 하고. 합시다. 비례식으로 잘 풀었네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독창성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이기만 하면. 자, 4번 설명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자, 열량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10도씨 1kg의 물을 일단 넣습니다. 그럼 10도씨면 뭐 여기 좀 잡읍시다. 여기 10도씨 1kg의 물이다. 그죠? 물. 여기에다가
수증기를 넣는데, 수증기를 넣어요. 100도씨 수증기를 넣어갖고 40도씨 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증기를 얼마나 더 넣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00도씨 수증기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되겠죠. 100도씨 수증기 Xg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걸 넣어서 얘랑 만나면 뭐가 된답니까? 여기 40도씨 얘가 된대요. 그죠? 여기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만큼이 얻은 열량은 이만큼이 이런 열량과 같네? 맞잖아. 그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 CM 델타 T. 그죠?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 M, H. 그죠? H는 일단 기화열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 이런 열이, CM 델타 T. 해주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오케이? 풀어봐. 너 책 그러면 없어서 어떡해? 어? 일단 필기를 하든지 하세요. 그 뒤에다 필기하면 되겠네. 이게 이면지잖아. 답은 50g 나옵니다. 얼른 풀어봐라. 다 된 사람들은 138페이지 펴갖고 읽어보세요. 138페이지. 수증기 비열이 얼마? 응? 수증기 비율이 필요 없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MH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물이잖아. 여기서 이만큼 물이 이른 거예요. CM 델타 T에서 C가 1이 되는 거죠. 태호, 보일의 법칙이 뭐야? 보이는 법칙이요. 예전에 배웠지? 보일의 법칙 뭐야? 온도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에 있는데 그렇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딱 나와서. 샤를의 법칙은? 샤를롯이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걸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렇게 따로 배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보일 샤를 법칙 해가지고 그게 합쳐지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가지고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체를 갖다가 굉장히 실제 기체와 비슷한 걸 가지고 계산하려면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상기체 형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약간 오차가 생겨요. 약간 오차가 생기지만 가성비 쪽으로 따지면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오차가. 응?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얘네들도 쉽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오차가 크게 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기체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부분에서만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서 실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 계산 되겠습니까? 여기 돼요? 50g 나왔어. 50g 나오면 돼요. 왜 딴 거 없죠?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에서는 CM 델타 T로 계산을 하시고 수평 부분에서만 MH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 됐으면 138페이지로 가봅시다.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잘하는 거라고.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알겠죠? 니네는 이렇게 알려주면 풀죠? 보통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도 못 풀고, 풀이를 다 해줘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고딩들도 이 정도 문제는 못 풉니다. 네? 풀기 힘들어 해요. 네, 니네들 잘하는 거야.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 볼 건데 이제 보일 법칙부터 봅시다. 보일 법칙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루는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예요. 기체. 액체는 고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압력하고 온도하고 관계가 있거든. 이 관계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따지려면 요거는 일정하게 만들고 얘를 따질 거면 얘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둘 다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둘 다 변하면 그거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해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보일의 법칙은 여기에서 얘 둘의 관계입니다. 얘 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두는 거죠. 이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 압력과 부피는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비례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요 위에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에 압력이 P였는데 그때의 부피가
V였다. V였다. 근데 이게 절반 됐어요. 절반. P 다시가 됐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V 다시가 될 텐데, 자, 압력이 절반으로 되면 부피는 2배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일정해지느냐 하면 요 면적 있죠. 요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사각형의 면적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 곱한 값의 면적이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면적이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비례 곡선입니다. 반비례 그래프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한 거죠.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실린더가 있습니다. 얘들아, 실린더는 이 통을 실린더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 뚜껑 같은 거. 그렇죠. 이게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실린더와 피스톤인데, 마찰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피스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추 하나를 올렸을 때, 그죠? 이제 대기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대기압과 같은 추라고 하면 이게 이기압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도 되고, 알겠죠? 요 상태에서 부피가 이렇게 있다. 요게 P이다. 근데, 자, 2P가 되니까, 여기가 2P가 됐어요. 2P. 뭐, 2개 할까? 자, 2P.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V가 됩니다. 처음. 그래서 또, 3P로 만들었어. 3P. 그랬더니 3분의 1V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데까지 가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사기 같은 거 가지고 놀면, 입구를 막고 주사기 피스톤을 쭉 누르면 처음엔 쉽게 잘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잘 안 들어가죠? 그죠? 더 집어넣으면 내 손가락 뚫을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 액체로 변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는 무한히 이거를 이렇게 압력 증가시킨다고 이런 결과로 가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 식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식 하나, 식 나오기 전에 그 보일의 법칙 굵게 적혀 있는 것만 일단 체크를 잘 해 놓으세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 질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PV는 P-V- 이게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식이 이제 요거를 상수로 했을 때, 포간지러.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V는 K인데, 자, 여러분들 그 밀도식 압니까? 밀도식. 예.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맞나요?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던가.
밀도는 즉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헷갈리면 그죠? 이제 기호를 여기 T로 쓰고 이걸 V로 쓰고 이걸 M으로 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V는 D분의 M이네. 여기도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식이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K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비례상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K 값, PV 값이 정해지면 그 기체의 질량과 밀도의 관계로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부피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밀도, 질량 그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기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밀도에. 알겠어요?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체 압력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기체 압력이란 것은 여기 압력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죠. 이 실린더라고 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기체가 이쪽에 힘을 가하면 여기에 면적이 있을 거예요. 면적 S. 그랬을 때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이 한쪽이 뾰족하고 한쪽은 두툼해요. 그죠? 이 두 개가 이렇게 힘을 주면 오른쪽 손가락, 요 손가락이 10N을 줬을 때 이 손가락은 몇 N을 주고 있을까? 10N? 몇 N? 10N 줘야지 가만히 이렇게 있겠지요? 맞잖아? 어? 그 얘는 정지돼 있네. 왜 정지돼 있어? R자임이 0이 되니까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10N씩 주고 있으니까. 그죠? 얘가 주는 힘은 얘가 주는 힘과 어떤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맞나요? 예? 작용 반작용이에요? 얘 주면 얘 주는 거 아니죠? 그죠? 얘 작용인 반작용은 얘가 이 손가락이 주는 거죠. 그죠? 이쪽 손가락, 이쪽 손가락 서로 주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닙니다. 그죠? 자, 어쨌든 힘은 동일하게 주는데 이쪽은 뭉툭하고 이쪽은 뾰족해. 그러면 두 손가락이 똑같이 아픕니까? 아니죠.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은 뚫리죠. 그렇잖아. 너무 아파. 왜? 뭐가 달라서? 면적이 다르니까 압력이 달라져요. 압력이. 그래서 우리가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그래서 이 기체를 갖다가,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들이. 기체 압력을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 봐봐. 이게 물체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 삼각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 그지? 자, 물을 반만 채웠을 때랑
반만 채웠을 때랑 똑같은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 바닥은 스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게 훨씬 많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조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그죠? 이거 뭘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이게 무게가 많죠? 무게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간다. 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물을 가득 넣었다. 이거는 어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얘랑 얘가 무게는 같은데 뭐가 달라?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더 압력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기체. 자, 우리 대기 기체 있잖아. 자, 여기 뭐 산도 있고, 하늘 끝이야. 그럼 이 공기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 기둥. 공기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어요? 그 아래쪽에 물려 있고 올라갈수록 공기가 어떻게 돼? 희박해지죠? 그러면 입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도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뭐가 작용한다? 압력을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무게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나? 알갱이들 어떻게 계산해?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측정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측정을 했다? 토리첼리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자, 수온을 채운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관을 준비해요. 유리관을. 요게 한 1m 정도 되는 유리관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온을 가득 넣고 뒤집어. 자, 뒤집으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수온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요 표면은 누가 누르고 있어요? 대기. 그렇죠. 대기가 이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어요. 네, 누른다는 표현인데, 이런 네모 상자가 땅에 있다. 대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작용합니다. 동그란 물체가 있다. 어떻게 작용해? 이렇게 작용해. 무게라고 해서 밑으로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기체들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대기압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압은 어디? 요 수면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 수면에. 근데 이 수는 이만큼 있으면 얘네들보다 훨씬 압력이 커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수온이고 여기도 수온이니까 이 수온이 쭉 밀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쭉 내려와서 수온이 여기쯤 왔을 때 멈추더라니. 요 높이를 봤더니 요게 76cm더라. 그래서 토리첼리가 아예 이렇게 해봤어요. 대기압을 1기압으로 두고, 알겠죠? 지표면에서의 그 기압을. 요게 76cm 수온이기 때문에 HG가 수온의 원소기호입니다. 그래서 수온 기둥 76cm가 작용하는 압력과
대기압의 1기압이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대기압을 측정을 했더라. 대기압을. 그래서 우리 책에 139페이지 가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0도실 때 수은기둥의 높이가 76cm가 되는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기압은 자 760mm Hg 밀리미터 Hg 하면 760이에요. 센티미터니까 76cm죠. 그죠? 그 다음에 760 이거를 토리첼리라고 읽고 토리첼리 앞글자 TORR로 정의를 했다. 자, 요겁니다. 760mm Hg가 요게 760 토리첼리 이렇게도 표현한다.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요 값이야. 1013 헥토 파스칼. 알겠죠? 요거는, 요 숫자는 같이 좀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앞에 미리바도 있습니다. 미리바.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세요. 알겠죠? 1013 미리바. 읽을 때는 미리바입니다. 밀리. 너무 바. 자, 그리고 유체 공기나 물 속에서의 압력 그거를 rho gH로 표현하는 거 그거 잠시 한번 볼게요. 여긴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필요한 작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압력은 S분의 F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물 속에서 자, 여기 물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물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것과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작용하는 수압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보세요.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압력들은 어떻다? 상쇄가 되고, 그지? 수직 방향의 압력은 위쪽 압력과 아래쪽 압력이 이 물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뭐가 생긴다?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죠. 요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부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요 힘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로지 H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P는 로지 H. 아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면, 이 액체의 밀도 또는 기체의 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밀도는 뭘로 표현 가능하죠? 로는 V분의 M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M은 로 V입니다. 자, M은 로 V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MGH가 무게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요게 로 V죠? 그죠? 그러면, G의 H인데, 요거 말고, 잠시만.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요게 무게니까, 로 VG가 무게죠. MG. 빼고. MG 무게는 로 VG죠. 맞아요? 요게 이제 물체의 무게라고 쳤을 때, 요게 뭐죠? 면적이죠? 그죠? 면적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 V를 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높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로지 H 형태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압력을 유체에서는 뭘로 표현을 많이 하느냐면 밀도를 이용해서 로지 H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체일 때는 mg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나아요. 질량 가지고 하는 게 나은데 유체에서는 질량 가지고 하는 것보다 밀도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요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mg는 로 vg, 그 다음에 p는 로지 h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책에 요거는 있을 겁니다. p는 로지 h. 그 옆에다가 mg는 로 vg 이렇게 하나 같이 체크를 꼭 해둡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유체에서의 압력 그러면 로 GH 이렇게 돼요. 밑에서는 힘이 왜 작은 응? 밑에서는 힘이 왜 작은 거야? 그냥 유체는 압력 자체가 왜 생기느냐 하면 입자들의 충돌 때문에 생겨요. 벽면의 충돌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무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위에만 생기고 밑에는 안 생길 것 같거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면에 항상 수직하게 생깁니다. 수직하게. 그래서 둥근 모양일 때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거의 차이 없이 크기가 작은 물체면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통 튀어 올랐을 때 물이 팅 맞으면 이렇게 통 튀어 오르죠? 그때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모양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동그란 이유가 바로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작용하는 것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꼭 하세요. 컵 있죠, 컵. 컵에다가 이제 유리컵으로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데, 물을 가득 채우고 종이로 위에를 딱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뒤집었을 때 밑에 손을 떼면
이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화장실에서 해보기를. 선생님도 딱 한 번 성공해봐요.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이가 빨리 접근하면 틈이 생기겠죠?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이.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하고 압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단편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샤를 법칙은 이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부피고 여기가 온도라고 해볼게. 섭씨 온도로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은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있겠죠? 없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기체의 부피가 0도씨에 0이 된다 그러면은 뭐 겨울만 되면 다 죽어야지. 그죠? 이 있잖아. 이 V0라고 한번 해보죠. V0. 자,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온도가 띡띡띡 올라가면 부피도 올라간대요. 증가를 한대요. 그럼 증가를 이렇게 쭉 하는데 증가를 한대. 자, 이게 1도가 딱 올라갔어.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1도가 올라가면 요만큼 1도씨가 변하면 1도씨가 변했을 때 요게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죠. 저게 정해져 있더라니. 정해져 있더라니. 무슨 값에 대해서냐 봤더니 0도씨 기체 부피 있죠. 0도씨 기체 부피가 있을 텐데 그것에 273분의 1만큼이 딱 올라가더라니. 만약에 이게 10도씨가 올라갔어요. 10도씨.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273분의 10만큼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273도가 올라갔어요. 273도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V0 곱하기 273분의 273이죠. 즉 V0만큼 증가를 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2V0죠. 이만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273도면. 그러면 V0 값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잖아.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 값이 다를 텐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 비율로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 중간에 실제로는 액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낮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로 가더란 얘기야. 여기가 뭡니까? 절대 온도 0도죠. 그죠? 그러면 이 V0가 다른 애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기체들이 이 한 점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알겠니?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샤를 법칙이라고. 이게. 그래서 T 도시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자, T 도시 부피라고 해보죠. 여기 T 도시일 때 부피 이거 VT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 여기에다가 T 도시 때문에 증가한 L을 더해주면 되죠. V0 플러스 V0 증가분이 273분의 T만큼 증가하잖아. 그죠? 이거잖아. 그래서 결국 V0의 1 플러스 273분의 T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자, 그래서 이 샤를의 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온도 T0에 대해서 그때 부피가 V0라고 치면 온도가 T로 바뀌면 부피가 V로 바뀌었을 때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온도와 부피가 비례관계죠. 그죠? 이게 비례관계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샤를 법칙 했을 때 이게 샤를 법칙이죠? 그죠? 보일 법칙은 얘와 얘가 보일 법칙이죠? 그죠? 이게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항상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이 값을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뭐냐? 이 값이 바로 R인데 이걸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뒤에 있나? 요거는 이제 141페이지 쪽에 가시면 요 식들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계산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14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가운데 있습니다. 기체 상수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R은 요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1기압. 자, 이거 1기압일 때 1기압이라는 것은 숫자가 1기압이지만 요걸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로 넣게 되면 자, 그게 얼마입니까? 1.013 곱하기 10의 5승. 요게 이제 P0 값입니다. P0 값. 요걸 넣고요. 그때 부피가 얼마냐면 22.4리터인데 그걸 리터 단위로 넣는 게 아니고 거기 세제곱미터 단위로 넣게 되면 V0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걸 넣고요. 그 다음 온도는 T0는 273을 넣으면 됩니다. 0도씨에 대한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0도씨면 273켈빈 이걸 넣어가지고 이 R 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
거기 8.31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8.31 줄 퍼 켈빈 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몰 개념 배웠죠? 1몰에 대한 값입니다. 1몰에 대한 값.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몰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몰일 때 R인데 1몰이 아니면 여기 N을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하면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식을 쓸 거냐면 PV는 nRT라고 하는 이 식을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상기체부터 해갖고 차근차근 배울 거거든. 알겠니? 그거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체에 대한 것들은 다 써요. 그래서 물리에도 중요하지만 화학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한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사이에 건너뛰었던 것들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